이제 욕설 금지. 없습니까? 22. 아 이거 다 틀릴 텐데 그거 맞다. 이거 맞출 사람 없지? 니은이 뭐고? 땅을 밟고 다니니까 땅을 무섭게도 여기지. 땅처럼 응과가 분명한 게 무엇이냐? 땅처럼 응가가 분명한 게 무엇이냐? 응가가 뭐고? 응가. 결과. 설마 똥은 아니겠죠? 응과. 이건 응가고 맞죠? 원인과 결과. 그렇지 원인 결과잖아 맞지? 그러니까 땅은 뭐 그거 그 결과 콩 심은데 콩나물 파시면 받는다. 왜요? 콩 심은데 콩나물 파시면 받는다고 그만 아이가. 맞아요. 인간 그러니까 원인과 결과가 확실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콩 심는데 콩나고 파 심는데 판단다. 예, 그게 그 얘기 아닙니까? 콩 심은데 판단만 되잖아. 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쉬운 문제일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거의 다 1번 했던가? 1번을 많이 했죠? 맞나? 네. 1번이었어요. 1번이 무슨 뜻인데 이게? 아래떨 때도 밑돌기기. 이게 뭔데? 이게 국려지체. 이게 아까 뭐는 무슨? 맞아, 국려지체. 풍화 침식 과정, 퇴적암의 생성. 응? 이걸 빼갖고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역전. 망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임시방편, 국려지책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임시방편을 얘기합니다. 네. 한자말로 하면 하석상대.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석, 아랫돌, 하석. 그거 말고 이게 이 뜻. 그러니까 아랫돌 빼서 아랫돌 빼면 윗돌이 무너지잖아, 떨잖아. 그러니까 네. 윗돌 될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아랫돌 빼는 거는 그러니까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임시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를 봤네요. 숲을 못 보고. 그건 완전 다르죠. 그거는 뭔가 시야가 좁다는 뜻인데 그걸 거기서 어떻게 뭐 취하는 거 맞거든. 아 미안한데 뭐 완전 내가 선생이니까 이거 똑바로 가르쳐야지. 이거 보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기죽지 말라고 내가 맞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 막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 아랫돌 빼서 지금 상황만 이제 해결하고 나머지 상황 막 크게 무너지는 건 해결 안 그 생각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무를 보고 이제 숲을 못 본 거죠. 아 그렇게 하면 뭐 억지로 되지만 근데 그건 네가 그렇게 지금 중간에 연결고리를 해요 그렇게 얘기한 거잖아. 네. 그래도 다 모든 속담이 다 연결되지. 네. 다르게. 왜냐하면 이런 속담이나 아니면 사자성어 이런 관용적 표현을 가지고 문제를 내잖아 국어에서 맞지? 그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속담은 그러니까 읽어봐야 돼. 이 속담의 뜻을 아는 것보다는 이런 속담이 어떤 상황을 비유한 것인가. 모든 속담은 비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랫돌에서 윗돌이는 거 이건 뭐냐니까 이 상황에서 단순히 이 상황만 모면하려고 뭔가 임시방편적으로 어떤 해결책이 아니니까 어떤 방법을 취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죠? 예를 들면 만약 성우가 큰 잘못했는데 내가 막 추구하는데 또 그러니까 또 작은 거짓말에서 또 그만 모면하려고 한 게 그 아랫돌에서 윗돌 되는 거죠. 네. 또 12. 응? 12. 12 뭔데? 12가? 갑자기 영어 잘 모르겠네. 12 맞지? 12는 12 맞죠? 12번 한 번만 더 영어 나면 내가 혼내야지.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적절히 남겼어. 자 여러분들 여기 좀 두 편의 작품을 다 이거 혹시 이 달방울 돌다리를 다른 데서 배운 적 있습니까? 달방 배웠잖아요. 우리가 했나? 언제 했지? 여기서 했나? 옛날에. 여기 교재에서 했어요? 네. 선생님이 헷갈리네. 돌다리는 처음 봅니까? 네. 이게 지금 돌다리죠, 맞죠? 네. 돌다리는 그 선생님 잠깐만 이거 돌다리는 이겁니다. 자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있죠, 이게 맞지? 그건 알겠지?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있는데 아들은 직업이 뭡니까? 그렇죠. 닥터죠, 의사. 네. 아버지는 농민이죠, 농민. 아버지를 찾아옵니다. 왜 찾아오냐? 그건 혹시 파악했습니까? 아들이 이제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왜? 뭐가? 화장실 갔다 온다고? 입에 뭐 넣은 거야 도대체?
됐습니다. 잘 관심 좀 안 됩니다. 저것도 아무 관심 맞죠? 그냥 없는 셈 치죠. 이렇게 해서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병원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아버지한테 어떻게 얘기합니까? 와서 아버지 놈이니까 뭐가 있노? 땅을 팔라고 합니다. 네. 땅을 팔고 부모님은 내가 서울로 모시겠다. 여기 정리하시고 서울 가시죠. 이런 겁니다. 알죠? 하니까 아버지가 뭐다? 이 땅을 매우 소중하게 여기죠. 여기 그런 게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제목 돌다리가 뭐냐면요. 요 마을에 돌다리가 있어요. 돌다리니까 여러분들 막 뭐 콘크리트에 돌는 게 아니고 그냥 자연석을 가지고 돌을 왜 좀 관심 안 가지고 있네. 그래서 돌인데 뭐냐면 분들 돌로 자연석을 만든 다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고 이렇게 홍수 같은 거 나면 막 떠내려 갑니다. 그걸 다시 또 올려야 되고. 근데 나무 다리가 생겼어요. 요즘 맞죠? 요즘 시기에 보면 이게 더 옛날 것 같잖아, 맞지? 나무 다리가. 근데 아닙니다. 돌다리는 진짜 산에서 돌 이만한 거 이렇게 길쭉한 거 가져갖고 이렇게 뜩 넣은 거고, 이거는 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뭔가 어떤 근대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을 얘기하고 이것이 전근대적 가치관입니다. 근데 보통 전근대적 하면 이게 맞죠? 뭔가 뭐 가부장적이고 봉건적인, 여기서는 뭐냐면 전통 이런 땅을 중시하는 그런 가치관이고, 요거는 뭡니까? 근대적인 가치관은 뭡니까? 이렇게 돈과 어떤 이런 실용적인 것을 중시하는 가치관입니다. 이 작품은 아버지 쪽을 더 두둔하고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이 땅을 팔아서 좀 병원 확장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끝내 거절하죠, 맞죠? 거절하니까 아들 어떻게 합니까? 나오나 여기 어떻게 되나? 아들 싸워요. 안 싸웁니다.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맞아요. 가치관을 인정합니다. 그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맞아, 부모님하고 이런 갈등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하고 갈등이 있으면 물론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 각자 다르구나, 맞지? 세대가 다르니까 가치가 다르니까 각자 인정해주자, 이렇게 하면 끝나죠, 맞죠? 근데 뭡니까? 여러분들은 맞죠? 자기 생각을 부모님한테 맞죠? 인정받으려고 하고, 또 부모님 뭡니까? 또 부모님 생각을 또 여러분한테 맞죠? 주입시키려고 하니까 싸움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들은 아버지의 이런 가치관이 내가 자기가 이런 가치관을 맞죠? 변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이런 가치관이 훌륭하다고 해서 인정한다라고 하면서 떠납니다. 다시 서울로 갑니다. 그러면서 끝납니다. 이런 작품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12번요. 보세요. 이 작품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일제강점기를 배경한 단편소설이다. 맞죠? 물론 여기서 일제강점기란 것이 나타나지 않죠. 사실 나타납니다. 왼쪽에 보면 나에 보면 여러분들, 나에 보면 이런 말 있죠. 나달락에 몇째 줄이고 한 9번째 10째 줄 보면 지금 시국에 큰 건물을 새로 짓기는 거의 불가능이다, 이런 말 있지. 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본 일제강점기는 여러분들 전쟁이기도 했죠. 일본이 그래서 전쟁을 했지. 네. 미국하고도 전쟁하고 맞죠. 그래서 전시한 겁니다. 이 시국이라는 것이 전시기 때문에 이런 공사가 불가능하다. 이기 때문에 사실은 간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2번 땅을 둘러싼 부자 간의 갈등을 형성했다. 이거 맞죠? 네. 싸우지 않지만 갈등이 꼭 싸우는 게 아니고 어떤 가치관의 차이, 생각의 차이를 갈등이 나오는 겁니다. 3번 농촌 붕괴와 도시화의 당위성입니다. 당위성의 뜻이 뭐고? 그 합당하게 이제 할 수 있는 약간. 마땅하다, 마땅히 그러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건 아니죠, 맞죠? 왜요? 알겠지만 이제 네. 아니 뭐 가랑 나다랑 한번 보잖아요. 가랑 가나다만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면은 약간 마땅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나에서 아들이 막 이유를 막 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죠. 이 아들의 아까도 했지만 이 여기서 맞죠. 사실 이게 좀 지문이 짧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작가가 어느 인물을 지지하는지는 맞죠, 나타나진 않죠. 근데 다 나에는 그러니까 이게 아들의 생각이죠, 맞죠. 있지만 그러니까 그 병원을 다시 건물을 더 큰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맞죠? 땅 농사 짓는 거 이제 그만 지으시고 나이도 드셨고 그 농사 지어서 1년 버는 것보다 제가 병원에서 버는 게 더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맞지? 그 밑에 보면 그래서 땅은 이담이라도 내가 서울 가까이서 사드릴게요. 거기 농사 지으세요. 이렇게 맞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들의 일반적 생각이기 때문에 이걸 보고 어떤 이 작품이 이렇게 도시와의 당위성을 문다고 볼 수는 없죠. 이건 아들의 생각이고 그리고 다는 뭡니까? 다 보면 아버지도 또 사실 맞긴 맞습니다. 상호 말대로 요 지문에서 나와 있는 것 보고는 3번이 맞다 아니다를 판단하기는 힘들죠. 하지만 이 작품을 전체를 본다면 그 당위성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작품은 그러니까 알고 있으면 되잖아. 다음에 내가 이 문제를 내가 낸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요거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런 농촌 붕괴와 도시화에 대해서 굳이 얘기하면 반대할 입장입니다. 그렇죠? 전통적 가치관을 더 가치 있게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3번은 아니고 4번 상징적 사물을 통해 주인공 성격을 이거 뭡니까? 요 돌다리와 나무다리가 뭡니까? 각각 아들과 아버지의 어떤 성격이나 가치관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 사물로 볼 수 있습니다. 5번 작가의 후기 작품에 비해서 현실 참는 성격이 약하다. 이건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 나도 잘 모르겠다. 이태준 작가가 후기 작품이 뭐지? 이태준의 후기 작품. 이건 여러분들 이건 진짜로 막 이런 건 고등학교 내신에도 안 나오는 그런 선택지니까 이건 알겠어야 되는데 현실 참여적이 무슨 말입니까? 네. 현실 참여적이다. 이게 무슨 말인데? 네, 이건 알고 있어야죠. 일제 감정기에 대항하는 약간 저항적인 그런. 뭐 일제 강점기든 뭐시기든 하여간 문학 작품이 창작된 당시의 어떤 사회적인 역사적인 현실을 다루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목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게 현실 참여예요. 근데 여기는 맞죠? 그런 게 여기는 뭐냐면 여기도 물론 현실 참여적인 부분이 있긴 있지만 이거는 어떤 그러니까 전통적인 가치관에 대한 옹호 이것이 주제의식이기 때문에 있지만 일제강점기는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제강점기라는 어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고 저번에 만세전 배웠지. 네. 만세전 같은 경우는 현실 참여적인 성격이 강하죠. 물론 이거 이태준 작가 작품은 아니지만 만시전이요. 만세전 아, 만세전 있잖아 그거 일본에서 그거 뭐고 부산 오는 배에서 그거 있잖아 안한 것 같은데. 노동자들 착취당하는 거 그거 하는 거 3.1운동 직전 이 책에서요? 네, 만세전 겨울 야도자고 배웠잖아. 했는데 우리 김나재 네. 그거 아니에요. 아 했어요. 수미 그때 안 했지? 아, 네, 했어요. 잤지? 뭐요? 만세전 한 기억나나? 만세전이요? 대한 목욕탕 안에서 막 일본인들 대하는 거 듣는 거 있잖아. 잤어. 모르겠는데요. 자 우선 그러니까 현실 참여적이라는 이 작품이 후기 작품에 비해서 현실 참여성이 약하다 이런 것보다는 현실 참여적이라는 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답은 3번. 이 문제는 그러니까 요 지문에 있는 내용만은 좀 풀기는 힘듭니다. 맞습니다. 또 달밤에서 달밤은 여러분들 돌다리에 비해서는 이건 수업을 한번 했다고 했지만 아시다시피 황수건이라는 인물이 나오고 나라는 인물이 나오죠. 맞죠? 그래서 황수건이 뭡니까? 어떤 이렇게 이것도 근대라는 얘기가 근대적인 어떤 그런 사회로 바뀌어가는 이 현실에서 이 뭡니까? 조금은 소외된 인물에 대한 연민을 맞죠? 이 나가 느끼면서 이 나와 황수건 간의 어떤 그런 사건 관계를 얘기해주고 있죠. 이걸 좀 얘기할 만한 거 없나? 저 2번. 2번? 2번 몇 번 했는데 그니까 2번. 2번 했어요. 1번 했어요. 나는 주인공으로 자신이 직접 겪은 이야기를 독자에게 쓴다. 이거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서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 작품은 누가 주인공이다? 황수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작품을 다 읽고 나서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정보가 별로 없죠. 네. 맞잖아. 내가 뭐 직업이 뭔지, 나이는 어느 정도인지 뭐 이런 거 전혀 다만 알 수 있는 건 뭐 좀 지식인인 것 같고, 맞지? 왜냐면 신문을 받아보니까 네. 황수근보다는 조금 더 사회적으로 좀 높은 계층인 것 같고 이 정도 알 수 있지만 뭐 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황수근은 뭡니까? 매우 구체적인 뭐 어떤 일을 해갖고 성격은 어떻고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많죠. 그러니까 이 작품은 황수근이 주인공이고 나는 서술자, 관찰자이다. 그래서 1인칭 관찰자 시점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에 대한 설명이죠. 2번은 뭡니까? 나는 사건과 갈등의 정보를 세밀하게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것도 이제 여러분 뭡니까? 이 작품이 어떤 갈등, 사건과 갈등의 전모라고 할 만큼 갈등이 맞죠? 보이는 작품. 원래 소설 같은 거는 갈등이 중심인데 이 작품은 별로 큰 갈등, 물론 갈등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거는 굳이 따지면 황수건이 어떤 이 사회와의 갈등 맞죠? 황수건을 우습게 보는 이 사회와의 갈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3번 황수건이란 모자란 인물이 살아가기 힘든 현실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이것은 맞다 이거죠. 그러니까 소외되고 부족한 인물을 포용하지 못하는 근대 사회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4번 황수건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와 사건에 대한 객관적 인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 자, 얘기했지만 이런 문제 풀 때 객관적이라 많이 나오면 뭡니까? 이거는 주관적이지 않다는 얘기니까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근데 뭡니까? 이 작품에서 이건 뭐다? 서술자인 내가 황수건에 대해서 연민이나 동정을 느끼고 있죠. 그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지. 그러니까 4번 같이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황수건에 대한 객관적인 인상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얘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서술자인 나가 황수건에 대한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5번 서술자는 이야기 속의 인물이 아니며 이미 땡이죠. 이야기 속의 인물이 맞습니다. 아니면 뭡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인칭이죠, 맞죠? 이야기 바깥에 서술자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독자와의 거리를 두고 황수건을 관찰하여 사건을 하고 있다. 그럼 5번은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5번은 3인칭 관찰자가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관찰자로 봐야겠죠. 맞죠? 왜냐하면 황수건을 관찰하여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독자와 거리를 둔다는 게 뭐냐면 서술자가 어떤 그런 인물의 내면까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을 봐야 됩니다. 자꾸 여러분 이렇게 소설 지문의 문제에서 보면 이렇게 서술자나 아니면 시점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항상 한 번씩 나오죠. 내신 문항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렇게 어떤 선택지 문장이 어떤 시점을 얘기하는가, 서술자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자꾸 익혀야 됩니다. 이건 해보면 뭐 어떤 작품이냐 중요한 게 아니고 맞죠? 이 개념 자체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돼요. 서술자 시점은 뭐 이렇게 돼 있고 서술자가 선택지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뭐 어떤 시점이다 이런 거 자꾸 익혀야 됩니다. 7번도 3쪽에 7번도 비슷한 문제죠. 7번은 여러분 잠깐만 1번은 무슨 시점입니까? 1인칭 주인공인가? 2번은 서술자가 소설 속의 모습을 내지 않는데 이거는 뭘 얘기한 겁니까? 3인칭이죠. 서술자가 소설 바깥에 이야기 바깥에 있던 얘기니까 3인칭까지 얘기한 거죠. 맞죠? 3인칭을 얘기한 겁니다. 3번은 주인공의 미묘한 심리 변화까지 표현하고 이거는 뭐 어떤 특정 시점을 맞죠? 뭐 1인칭 주인공 시점이면 제일 가능하겠죠. 아니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도 가능하겠죠. 이건 맞지? 4번 서술자는 신처럼 등장인물의 심리가 이거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신처럼 나왔지? 전지적 작가 시점. 5번은 주인공의 대화와 행동만으로 주인공의 심리를 짐작할 수 있다. 이거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왜냐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소설 속에 있는 서술자인 나가 주인공의 대화와 행동밖에 얘기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 관찰자가 뭐 독심술을 하지 않는 이상 뭡니까? 알 수가 없죠, 심리를. 그러니까 이거는 5번은 1인칭 관찰자 시점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렇게 자꾸 이런 유형의 문제를 봤을 때 이 선택지가
서술자는 시점에 대해서 뭘 얘기하고 있지를 자꾸 이렇게 접근하세요. 이렇게 해야 나중에 비슷한 유형 문제를 정확하게 맞춰요. 여기 관심을 가져야 돼요. 3이 지금 관찰자 아닌데요? 5번이요. 네. 굳이 얘기하면 되지. 네. 하지만 어차피 왼쪽에 있는 달밤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5번을 해야겠죠. 5번이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또 된다고 해서 5번이 답이 안 되는 거 아니죠. 오케이, 그만하고 이제 아마 저번 주 문학 다 풀겠습니다. 169쪽 펴보세요. 답자 구는다잉 접동세부터 준비됐습니까? 169쪽 399번 399번은 4번 왜? 딱 봐도 4번. 딱 보면 왜 4번 하저의 의도와 상반되는 표현을 통해 시작하는 4번이 뭘 얘기하는 건데? 네. 응? 대조법. 땡. 다른 사람들 얘기해보세요. 4번은 답은 4번 맞는데 그러니까 쌤이 자꾸 이렇게 묻는 거는 반어법입니다. 맞습니다. 반어법이죠.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아까도 했지만 선택지 말하는 것이 뭔지 해서 그 개념을 접근해야 돼요. 그걸 자꾸 여러분들 그걸 자꾸 연습하세요. 그래서 이번에 문학 쳐봐서 알잖아. 맞죠? 문학 치면 이런 표현법, 뭐 표현상 특징 이런 거 자꾸 묻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용어를 자꾸 익혀야 돼. 뭐 내신 대비견에서 그 작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걸 자꾸 익히는 이런 걸 자꾸 관심을 해요. 관심. 적어도 이 공부할 동안 문제 풀 동안 400번은 5번 401번은 5번 402번 5번 403번 2번 404번은 보기의 작품에서 접동세와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것은 무엇일까요? 접동세가 무슨 의미였습니까? 함축적 의미가 죽은 사람이 형상화된 거죠, 맞죠? 그럼 여기서 뭐겠는데? 산세라고 많이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죽은 사람을 비유한 거니까. 근데 이거는 비유적 표현에서의 보조관념이지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접동세 시에서 누나를 접동세 비유한 거 아니잖아, 맞죠? 누나가 접동세가 돼서 왔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이렇게 어떤 형상으로 뭐라 그러나 어떤 형상으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이 정지용 씨, 유창 이것도 유명한 시제. 네. 이번에 우리 내신대 안 나왔나? 아 이거 답은 물 먹은 별입니다. 물 먹은 별. 그러니까 이 시에서도 정지용 시인이 이 시를 쓸 당시에 자식이 사망했습니다. 거기 있죠. 고운 폐혈관 찢어진 채로 날아갔구나. 이거 뭡니까? 폐혈관인 거 보니까 폐병이겠죠. 폐병. 옛날 폐병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많이 없지만. 그래서 화자가 유리창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 있으니까 이렇게 막 딱 이런 분위기네. 뭐 보이노? 다 비치네, 맞죠? 이건 좋은 이거는 21세기 거니까. 옛날 거는 뭐냐면 이렇게 뭐 이런 거죠. 물 먹은 별이 뭐냐면요. 이 창이 여기 맞죠? 지금 거울같이 돼 있지만 별이 보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다 눈물 흘려봤지? 네. 눈물 흘릴 때는 세상이 어떻게 보입니까? 눈물 흘리면서 보면. 볼록맨지. 뭔가 이렇게 그릿하게 보이잖아, 맞지? 눈물 네. 물 때문에. 그러니까 별도 이렇게 물 먹은 것처럼 보이단 말입니다. 이게 별이 뭐냐면 죽은 아이가 형상화된 겁니다. 예스. 그다음 꽃동굴 405번 3번 406번 5번 407번은 5번입니다. 408번 4번 409번 5번 410번 1번 411번 2번 412번 2번 413번 5번 414번 5번입니다. 문제 없으면 415번 4번 416번 3번 417번 4번 418번 5번 419번
이어절입니다. 이어절. 이음절 쓰면 안 됩니다. 이음절 쓰면 뭐 광복, 독립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어절은 어떻게 해요? 분당 현실. 네? 그 기억이 뭔데? 태양. 태양인데 암답을 해주세요. 태양은 뭐고 이거나? 광복이나 독립을 쓰면 답인데 근데 조건이 이어절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써야 돼? 이어절 쓰는 이어절 뭐고? 이어절 띄어쓰기 하는 거야. 수미 뭐 썼는데? 그 이음절이죠. 이어절 어떻게 하기? 광복된. 그 조국 광복하면 되죠. 조국의 광복, 나라의 광복, 나라의 독립 이러면 되죠. 말 지어내면 되지. 420번은 새로운 민족 국가의 건설. 새로운 민족 국가의 건설. 그러니까 이념의 갈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민족 합이 이루어진 국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새로운 민족 국가의 건설. 421번은 꽃덤불. 422번은 이거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36회가 지나갔다. 이 작품이 일제강점기 이후를 배경으로 하고 있던 거 알 수 있죠. 36회가 지나갔다. 423번은 뭐겠노 이거는?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424번은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답이 있지만 뭐 국권을 상실한 조국 혹은 아니면 일제 강점하의 조국 빼앗긴 조국 특정 정치인으로 뭐 이름을 불렀네. 425번은 이응의 의미 강복 직구상과 연계되면 뭡니까? 이응이 뭐였지? 뭐고? 겨울밤 달이 아직도 차거니. 우리가 불안스럽다. 남북의 분단과 이념의 갈등. 남북의 분단과 이념의 갈등. 남북의 분단과 남북 분단 이념 갈등. 넘어갑니까? 426번 2번 427번 1번 428번 3번 429번은 보기는 이 작품과 관련된 서의 내용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우선 기억이 아닙니다. 니은입니다. 미안합니다. 기억이 아니고 니은입니다. 쌀이골 올동박이 다 떠진 게 뭐가 있습니까? 쌀이골에 피인 동백꽃이 다 떠진다 이거죠. 동백꽃을 다치면 안 되지. 왜? 임과 함께 이 동백꽃을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기에 보면 그런 얘기 있죠. 아우다지 강을 사이에 두고 위치해 있는 두 마을의 처녀 총각이 서로 사랑했다. 처녀는 사직권에 동백을 당하는 핑계로 강을 건너가 데이트를 했다. 그러나 큰 장마가 져서 오랫동안 배가 뜨지 못하자 처녀는 총각과 만날 수 없게 돼서 이 정성알강이 가사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사직권에 뭐 적어야 되나? 329번 쌀이골의 올동박이 다 떨어지기 전에 강을 건너 임을 만나야 한다는 것. 사직권의 올동박이 다 떨어지기 전에 강을 건너 임을 만나야 한다는 생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430번은 5번입니다. 정읍사 431번은 3번 432번은 어미 그러니까 어간 어미할 때 어미죠. 이거는 쌤이 얘기했지만 리을 쉐라 써볼 수 있죠. 리을 쉐라 그러니까 거기 위에 보면 리을 쉐라하고 맞죠. 점그랄 쉐라 할 때 나오는 그 리을 쉐라가 뭐다. 지금 따지면 뭐뭐일까봐 조졌다 뜻이라고 했죠. 433번은 4번 434번 2번입니다. 435번은 4번 436번 3번 437번은 2번입니다. 438번 1번 436번 또 1번입니다. 여기까지 문제수가 매우 많네요. 거의 몇 문제? 한 40문제네요. 자, 질문 받습니다. 질문 좀 받는 거 적어야지. 질문
질문한테 무시하나? 네. 없나? 다 하나? 그러니까 선택지에 나오는 그런 어떤 문화 개념 같은 질문을 됩니다. 이거 뭔데요? 이러니까 질문 됩니다. 이 질문이 없나? 불평이 있는데 내가 해줍니다. 407번 펴보세요. 이 시에 대한 설명 거리가 먼 것은 자 꽃동물에 대한 설명 중 거리가 먼 것은 407번 1번 반복에 의한 이등감의 연성 있나? 네. 특히 3년에 보면 맞죠. 그러는 동안에 어떠한 것도 있다는 이런 문장 구조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면 또 2연에도 보면 가슴을 쥐어뜯으며 이야기하며 이런 시어가 반복되고 있죠. 네. 밝음과 어둠의 이미지들이 그렇죠. 밝음은 뭐 태양이나 꽃동불 이런 거는 밝음이고 뭐 밤이나 뭐 성터, 퍼져진 성터 이런 거는 어둠이죠. 3번 비유적이며 상징적인 심상의 사용. 이거는 그 심상의 사용 때문입니다. 맞죠. 4번 감회에 젖은 회상 및 기원의 어조. 이거 4번 무슨 말인데? 감회. 감회는 뭐냐면 찾아보니까 지난 일을 돌이켜 봤을 때 느껴지는 어떤 그런 마음속의 감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시는 일제강점기 이후에 강복 이후에 젖었기 때문에 감회에 젖은 회상은 일제강점기에 대한 것이고 맞죠? 네. 기원은 뭐겠습니까? 아까 했지만 요 마지막 면에서 얘기하고 있는 민족의 화합이 이루어진 새로운 민족 국가가 건설되기를 기원하고 있지. 그러니까 4번도 맞다. 5번은 감상적 정서를 감탄형으로 붙였다. 없어요. 왜 없는데? 감탄형 있잖아. 감상적. 아니야 감탄 이게 감탄형은 그러니까 감탄형 의미를 쓴 거죠. 뭐 있노? 감탄형이 뭐 있습니까? 감탄문 쓸 때 쓰는 의미 뭐 있노? 와. 그거는 감탄사고요. 감탄형 의미는 문장 끝이 어떻게 되는가? 구나 뭐뭐구나 와우. 뭐뭐 알아 있지. 아이고 예뻐라 아이고 예쁘구나 이런 게 맞죠. 아, 네. 여기 꽃동부에는 딱히 그런 게 없습니다. 아, 느냐. 뭐고? 느냐. 느냐. 느냐는 의문문이지. 약간 소리가 없죠. 아, 느냐. 응? 아니. 의문문은 설립법. 감탄형 의미를 쓴 거는 뭐? 무슨 표현법? 영탄법. 오늘 군이 좋은데. 저 학교에서 2시간 잤어요. 뭐? 저 학교에서 1시간 잤어요. 그래. 안 자겠네. 저도 뭐 주고 있나? 그거는 우리의 페이버지 있나? 뭐가? 하나 있어요. 하나. 가위바위보 드실래요? 가위바위보에서 지은 사람이 먹어야 돼. 갑시다. 그래서 졸면 먹기. 맞지? 졸면. 벌칙. 벌칙. 아니 이거 네 맛있다. 아니 저는 별 상관없어요. 벌칙이 돼. 맞지? 이 잘게 나눠서 10명 벌칙 줄까? 한 번에 쓰기 좀 아까운데. 자. 여기 고추장 묻혀서 더 진짜 벌칙같지? 어때? 초장 이런 거잖아. 튜브 초장 같은 거. 있어요? 표정으로 사면 되지. 어? 너희들이 결혼인데 뭐 돈이 아깝겠나 내가. 이거 진짜 나쁜 소리 같다 맞지? 편집. 자, 더 이상 없으면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어려우면 체크해서 질문하시고 질문 너무 없어도 여러분들 이게 안 됩니다. 40문제인데 어떻게 질문하는 게 없나? 자, 춘향전 보겠습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소설이죠, 맞지? 네. 할 거 있나? 이거 혹시 배웠습니까 학교에서? 네. 너 교과서 뭐 작년에 배웠어요. 국어 교과서 때 배웠어요? 네.
그 교수가 천재였나? 네. 배웠네 맞지? 네. 그래도 봅시다. 네. 왜냐면 그만큼 중요한 작품이고 또 판소리에 있어서 맞죠? 그거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네. 자 우선 보겠습니다. 앞부분 주거를 보면 전라도 남원에 사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교과서 부분은 딱 이 부분이죠 맞죠? 그러니까 그 밑에 보면 그러니까 잔치 맞아 생일 잔치 할 때 그 장면 아닙니까? 네. 그 앞에 주거를 한번 봅시다. 전라도 남원 우선 그러니까 공간적비가 남원입니다. 남원 지금 또 남원시가 있죠. 네. 월매라는 태기는 성참판가의 사이에서 춘향을 안 한다. 춘향의 출생의 비밀을 가진 아니지만 춘향의 출생 정보가 나와 있죠. 네. 엄마는 누구? 기생. 월매 맞죠? 월매. 아빠는 성참판. 참판은 이름이 아니고 뭐다? 어떤 벼슬을 가진 말이죠. 그러니까 아빠는 양반이고 엄마는 맞습니다. 기생입니다. 퇴기는 이제 물러난 퇴자 그러니까 퇴직한 기생, 은퇴한 기생이죠. 이 둘 사이에서 나온 게 춘향이죠. 춘향의 성은 뭐겠습니까? 성춘향이죠. 성춘향. 아빠가 성씨잖아. 성춘향. 성장판? 어? 아니 성장판. 성참판이잖아. 그러니까 뭐 순간적으로 성장판으로 가지고. 송장을 갖다고 송장판. 성장판. 성장판. 춘향은 그러니까 신분의 한계가 있죠. 네.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가 기생이기 때문에 신분이 불분명하죠. 그래서 그 뭐고 뒤에 그 나오지만 기생 그 모일할 때 가야 됩니다. 맞죠? 엄마가 기생이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이 작품은 이렇게 신분의 한계가 있는 춘향이 이몽룡은 뭡니까? 찐 양반이지. 엄마 아빠 다 양반이죠, 맞죠? 네. 찐 양반과 안 양반이 만났다. 그러니까 이 둘의 상황이 이루어지면 그는 신분의 한계를 극복한 거죠, 맞죠? 맞잖아.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과 2분의 1이네요. 전혀 안 맞고. 그래서 특히 뭡니까? 지금도 뭔가 드라마 보면 그런 거 많이 다루잖아, 맞지? 가난한 여성 주인공이 있고 남자는 재벌 2, 3세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둘이가 만나면 뭐 신데렐라 스토리 하면서 이런 거 요즘도 하죠. 네. 요즘도 그런 게 하나의 화제인데. 네. 뭔가 이야기의 주제인데 이때는 진짜 신분이 있는 사이인데도 여기 보면 파격적이죠. 인생 역전. 그렇게 하면 그거는 아주 전근대적인 사건이죠. 성춘향이가 이몽룡 만나서 인생 역전했다. 맞죠? 그건 여성을 주체로 보지 않는 거죠. 비슷한 거 아니에요? 뭐가? 반양반인 남자가 양반인 여자에게 장가를 가서 그거는 출세를 아마 죽을 거예요, 둘 다.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니까 남자가 양반이니까 그게 가는 거지. 여자 양반이 양반인 남자하고 사랑을 해서 이룬다 하면 그거는 힘들겠죠. 맞네요. 마님이 돌쇠를 만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맞지. 그것도 물론 그러니까 그 시대는 여성은 훨씬 더 그런 게 제한되니까. 자. 그래서 춘향난다. 춘향은 용모가 아름답고 시화에 능할 때. 시가 뭡니까?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린다. 어느 봄날 방자를 내리고 경치를 즐기러 온 남원 부사의 아들. 그러니까 이몽룡 아버지가 남원 부사야. 남원 시장. 눈에 띄게 된다. 그래서 첫눈에 방에서 방자를 지켜서 만나보고는 그날 밤도 춘향의 집을 찾아가서 춘향과 백년 가약을 맺어서 이몽룡은 맨날 찾아와서 춘향하고 데이트를 한다. 얼마 후 부친의 근데 뭡니까? 부친이 맞죠? 남원 부사 있다가 이제 지금 요즘 얘기하면 남원 시장하다 청와대로 발탁된 거죠, 맞죠? 청와대 뭐 사회 수석 이런 데 가고 맞죠? 상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자 몽룡은 후위를 약속하고 하늘을 떠나죠. 네. 그래서 뭡니까? 이몽룡 아빠 후임으로 온 게 누굽니까? 변학도죠. 변사도. 이만 뭡니까? 이만은 정사는 돌보지 않고 기생 정보가 있는 겁니까? 야 여기 남원의 기생들 다 모아봐라. 왜 모읍니까? 예쁜 기생 찾으려고. 자기가 먼저 자기 수척을 들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초부터 춘향의 용모가 아는 걸 알고 있었던 배도들은 춘향을 불러들여 수습을 들라 강요한다. 그러나 춘향은 이몽룡에 대한 정지를 바꿀 수 없다고 거절하고 그래서
미천한 계집이 정절을 내서 오냐? 네가 기생인데 뭔 정절이 있냐? 하면서 옥에 가둔다는 거죠. 네. 이몽룡은 한편 과거 시험을 쳐서 자원급제에서 전라도 어사가 됩니다. 어사는 이제 그 뭐고 지방 관리들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를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죠. 어사가. 네. 근데 그걸 맞죠. 대놓고 나 오늘 노건 지역한데 잘 준비해야 되니까 하면 되겠나 안 되겠나? 안 돼요. 보통 그렇게 하겠죠, 맞죠? 근데 그렇게 하고 뭐 뇌물 받고 이렇게 하겠지. 근데 그걸 안 하고 몰래 가는 게 암행어사입니다. 암행이 이제 어두운 뜻으로 암행어사. 남원으로 가서 내려오는 도중에 농부들이 이런 거 우연적 사건적인 게 때마침 농부들이 그 춘향이가 변사또가 춘향이 가졌다면서 막 이러니까 이모님이 두고 있고 춘향 갇혀? 안 돼! 이러면서 막 저기 막 가는 겁니다. 남원의 변사또가 학정을 이사하고 있다는 사실과 옥중이는 춘향의 사정을 알게 되면 춘향의 편지를 가지고 가는 방제를 만나 편지 내용을 보고 춘향의 편을 더욱 잘 알게 되고 춘향의 집에 당겨서는 뭡니까? 망한 것처럼 권인의 행색으로 월매와 한간이를 속이고 옥중이는 춘향도 만나지 맞지? 만나니까 사실 춘향의 어머니 월매는 뭡니까? 자기 사위 될 사람이 거지같이 오니까 망했다 하면서 맞죠? 네가 마지막 희망인데 우리 딸 죽게 됐다 하면서 이렇게 되는데 뭡니까? 춘향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겠다. 나는 자기는 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엄마한테 이렇게 하죠. 어차피 저는 죽을 목숨. 서방님이 망한 것 같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폐물 같은 거 다 팔아서 서방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변함없는 사랑과 정직을 드러낸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다음 날 돼서 여러분들이 저번 작년에 배웠다시피 생일 잔치가 된다. 그럼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뭐 앞에 부분은 뭡니까? 이제 이렇게 남원 부사의 생일이니까 근방에 있는 수령들이 맞지. 그러니까 남원은 좀 더 지금도 남원은 시죠. 남원은 시입니다. 근데 여기 뭐 구대, 곡성, 순창, 옥가는 저는 진안 다 있죠 지금도. 네. 근데 얘들은 다 지금도 군입니다. 군. 네. 시가 아니고 군이에요. 양이 없어요. 그래서 곡성, 순창, 남원이 그러니까 크고 원림 아마 그러니까 쌤도 잘 모르지만 아마도 지금 남원 부사는 더 큰 관직이고 맞지? 그리고 나머지 원림 이런 거는 좀 더 작은 관직. 군수 같은 거. 그러니까 만약 대구광역시장이 맞죠? 생일이면 그 주변에 있는 군수들이 와서 생일 축하 안 하죠. 지금 이 사이에는 맞지. 근데 이때는 이렇게 다 초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다음 보면 뭐 간청색 불로 다다모 이거는 이제 그래서 이 본관이 뭡니까? 본관 사또가 이게 변사또죠, 맞죠? 거기 두 줄 본관이지 본관이 변학도미래 본관 사또 여기 이 남원의 사또를 얘기한 겁니다, 알겠죠? 그 본관이 주인이 되어 하인을 불러서 분부합니다. 해서 뭐 이렇게 준비시키지, 뭐 불러서 뭐 하고 해라. 이렇듯 요날째 기치군문이며 육각풍류 방공에 떠 있고 노기용상 기생들은 백수나삼 높이도 춤을 추고 지하자 두동시하는 소리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요 어사또 마음이 심란하구나 이거 뭡니까? 요것이 뭐다? 한소리. 여러분들 판소리계 소설 이건 그다음 얘기했지만 춘향전 춘향가 그러니까 판소리계 소설은 다른 뭡니까? 판소리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한번 얘기할까? 원래는 보통은 설화에서 맞죠? 고전 소설. 그러니까 설화는 알다시피 구비문학, 이야기 형태의 어떤 그런 서사가 되고 소설은 이제 기록된 거죠. 문자로 기록된 형태의 서사가 되는데 이렇게 맞죠? 발전하겠죠. 원래는 말로 하다가 문자가 생겨서 기록하면서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고 구체적으로 된다. 근데 요 중간에 뭐가 있다? 이게 있는 게 있다. 뭐다? 판소리가 껴 있다 이거죠. 그렇죠? 설화가 판소리로 된 다음에 다시 소설로 이렇게 발전되는 형태. 이렇게 있으면 이거 뭔가 이거를 판소리 계통의 소설에서 판소리 계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소설 중에서 판소리 소설 딱 지금 4개 있어, 4개. 왜냐하면 판소리가 다 남아 있는 게 5개밖에 없습니다. 신청전. 심청.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일반적으로 아는 거 있잖아. 심청, 흥부, 토끼, 춘향입니다. 4개입니다. 홍길동은요? 홍길동전은 허균이라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4개는 다 뭡니까? 작자가 이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야기 되고 있다. 이야기가 전시다가 소설된 겁니다. 그런데 홍길동전은 개인 창작이잖아. 허균이 지었잖아. 물론 홍길동전도 뭔가 이런 설화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맞죠. 소설가가 소설 지으면 이거 진짜 딱 개인이 창작한 건데, 근데 옛날에는 다 설화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홍길동전 이야기도 보면 비슷한 설화가 있습니다. 그런 게 있어. 의적 이야기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판소리가 좀 소설이고, 그럼 이건 뭐냐? 판소리가 에서 이렇게 왔으니까 다른 일반적 소설보다도 뭐냐면, 그러니까 판소리가 뭐냐면 이렇게 막 스님이 이렇게 하다가 뭐 막 자기 생각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간중한 그러니까 이 청중한테 막 이렇게 막 동의를 구하기도 하고, 뭐 심청이 저기 빠지면 막 불쌍하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뭡니까? 소설에서 살아나서 그게 뭐다? 그런 거 우리가 편집자적 원평이라고 하기도 하고, 들어봤죠? 네. 이거 다른 거 겁니까? 서술자의 개입. 소설자의 개입이죠. 이때부터 뭐 상은 또 개입 보고 또뭐 고양이 가겠죠. 하지만 재미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거 하나 나왔는데요. 그래서 방금 어사또 마음이 신나고 이것도 뭐다? 편집자 논평을 써주세요. 이것도 소설자가 뭡니까? 어사또 마음이 심란할 것이라고 자기가 예측하고 있죠. 왜 심란합니까? 설명하죠. 그 왜? 생일이라고 막 그게 사람들이 어 농민들 챙기지 않고 이제 자기들이 대화하면. 맞아요. 요거니까 다시 하면 편집자적 심란하거나 편집자적 논평이고, 맞아. 방금 성형을 잘 얘기했지만 이때 심란 이유는 뭡니까? 백성들은 굶고 자빠져 있는데 백성들의 궁핍한 생활과 대비되는 사치스러운 생일 잔치 때문에 심란한 거죠. 이걸 또 뭐 오답으로 하면 뭐 춘향이가 걱정돼서 심란하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서. 왜냐하면 그 앞에 뭐 기생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악기 막 연주하고 하는 그런 화려한 생일 잔치 모습이 나와 있죠. 그걸 보고 심란하다 이거죠, 맞죠? 그래서 어사또가 생일 잔치 앞에 와서 여봐라 사람들아 너희 원전에 여쭈어라. 먼데 있는 권인이 자기를 맞춰 권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좋은 잔치에 당하였으니 주효 뭡니까? 술주자에다가 현은 뭐게? 안주. 오 대단한데 술과 안주를 좀 얻어먹자고 여쭈어라. 저 사령 고동 보소. 이런 것도 어디 보면 판소리의 어떤 말투죠. 저 사령 고동 보소. 어느 양반이건데 우리 안전님 권인 홍구만이 그런 말은 내도마오 하면서. 그러니까 뭔가 너 금지 출입 금지 하니까 등 밀쳐내니 누구 등을 밀쳐냈겠노? 사령이 맞죠. 어사또의 등을 밀쳐내면서 내니 어찌하니 명관인가. 이것도 역시 뭡니까? 명관은 뭐죠, 여러분들? 이름난 관리제. 네. 그러니까 백성을 잘 다스리는 이름난 관리인데 지금 누굴 명관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어사또 아니지. 어사또가 뭡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사또. 어찌하니 명관인가 하는 것은 요거는 이 명관은 누굴 가리키냐면 본관사또, 그러니까 변사또제.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이것도 역시 편집자 논평이기도 하죠, 맞죠? 네. 이것도 역시 지금 소설자가 야 저렇게 저희들만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뭐고 백성들이 오면 쫓아내는 이런 정말 명관이구나 하면서 맞죠? 생각이 되면서 이거 뭔가 반어적 표현이기도 하죠. 반어적 표현입니다. 근데 누가 도와준다면 누가 하면 됩니까? 누구 때문에 이 목령이 들어갑니까? 운봉영장. 운봉영장은 이게 운봉도 아마 지명일 겁니다. 영장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는
그 지역의 군대를 관리하는 무관입니다. 무관 알겠죠? 이 운번 융전의 사람이 뭐다? 아 그래도 양반 같은데 가 쓰고 좀 매기 생일인데 좋은 애인데 좀 이렇게 좀 먹이죠 하니까 본관 사태도 뭡니까 떨떠름하지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들어오게 됩니다. 넘겨보세요. 넘기면 끝이네. 이렇게 들어갔다 해서 맞죠? 그다음 어디 됩니까? 그다음 어떤 사건이 있노? 아메와서 출두해가지고 벌써 그 중간에 아. 중요한 게 있잖아. 시를 지어요. 시를 짓죠, 맞죠? 시를 짓기 전에 뭐 이렇게 상 갖다 줬는데 보니까 딴 양반들은 막 갈비 때 갈비한테 먹어주고 이런 말 하죠, 맞지? 갈비 동음이열이라는 언어이죠, 너무 암기해 있다 우리가. 그래서 뒤에 보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시 짓고 하는 부분은 다 생략돼 있고 182쪽 보시면요, 뭡니까 이제 그 장면이죠. 아맹어사 출도하는 장면이 먼저 나오죠. 아맹어 출도야. 그러니까 아맹어사 출도하는 장면은 뭡니까? 이 소설 전체에서 뭐다? 결정. 그렇기도 하고 아니면 뭐 사건의 어떤 극적 반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더 하는데 뭐 반전입니까? 아니면 반전이 맞죠?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의 어떤 방향이 바뀌면 반전이에요. 이건 반전하면 맞죠? 뭔가 몰랐던 걸 아는 게 반전이 맞죠? 왜냐면 그건 이제 영화에서는 관객들의 어떤 맞죠? 그 눈가기를 잡기 위해서 감추는 거고 소설을 읽을 때는 맞죠? 그런 게 잘 없겠지. 소설도 물론 그렇게 반전을 줄 수 있겠죠. 감추다가. 하지만 여기서 그러니까 결국 반전의 어떤 일반적 의미는 그 손잡이 떨어졌지. 그걸 자꾸 놔두고 어차피 못 쓰는. 그 손 다치니까 그거. 손 다치면 안 돼요. 그래서 사건의 어떤 극적 전환입니다. 아멘 출도. 옆에 적어주세요. 거기 마지막에 아맹어사 출도의 옆에 사건의 극적 전환 이렇게 적어주세요. 아맹어사 출도야 하니까 그 외는 소리, 강산이 무너지고 천지가 뒤눕는 듯하고 초목금수가 아니 떨랴. 이건 뭡니까? 가장법이죠, 맞죠? 아맹어사의 위세를 맞죠? 강조하기 위해서 가장하고 있습니다. 가장법. 뭐 출도하고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막 출도하고 다음 보세요. 모든 수령 도망갈 때 거동보소. 여기는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뭘 잃고 뭘 들고 맞죠? 이게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너무 갑자기 도망가야 되지. 막 당황하고 바쁘니까 원래 들고 있어야 될 물건을 잃고 엉뚱한 거 들고 있을 때 말입니다. 해학적인 표현이죠. 네. 뭐 인괴 잃고 가주 들고, 인괴는 이게 도장 상자. 그러니까 이게 다 관리되니까 도장 가지고 있는 상자가 있거든요. 그 상자를 잃어버리고 과주는 이거 뭐였지? 이게 그러니까 강정 같은 강정. 그러니까 이렇게 닭강정 말고 그러니까 땅콩 강정 같은 게 있지. 이렇게 네모난 과자 있잖아. 그걸 있고 그거입니다. 추석에 그거 먹는 거잖아. 추석에 강정. 병부 잃고 송편 들고. 병부도 이게 뭐 나무패 이런 건데 그 대신 송편 들고 있고. 탕건 잃고 용수 쓰고. 갓 잃고 갓은 그 쓰는 갓 있지. 소반은 작은 상입니다. 그러니까 갓 대신 소반 쓰고 있는 겁니다. 웃기죠? 이런 식으로 계속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 요거는 필기합시다. 이렇게 흥미롭거나 해학적인 장면을 길게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뭐냐면 판소리 공연할 때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관객도 호응이 좋겠지. 웃길 거 아닙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꾸 아이디어를 붙이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늘어지겠죠. 이건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그거 흥부전에서 보면 놀부가 심술쟁인데 하면서 뭐 놀부가 심술을 피우는 그런 행동을 쭉 나열합니다. 그래서 뭐 남의 집 호박에 말뚝 박고 또 뭐 있나 그런 거 있었는데 뭐지? 똥 누는 아이 주저앉히고. 맞죠. 왜냐면 옛날 다 변기가 아니고 다 땅바닥에 누웠기 때문에. 혹시 맞죠. 상상하면 그렇죠. 복수 비도 쪽에 있습니다. 왜냐면 임산부 뒤에서 놀래키기. 맞죠. 임산부 뒤에서 왜? 그럼 안 되겠죠. 놀반 40대 아니에요? 놀반 40대 아니에요? 나이는 모르는데 왜?
40대 정도 돼요. 아저씨가 인사. 뭐? 지금 40대 비하는 거야. 이거 40대인데. 내 같은 아저씨가 비하. 아니요. 제일 그렇게 쉽다. 임산부 놀기 쉽다. 아니요. 와, 이거 너무 40. 부모님 40대 아이가? 네? 아버지 40대 아이가? 네. 와, 패륜적이네 좀.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맞아, 40대 아저씨들 제일 그냥 강력 많다니. 그게 베이스에서. 맞죠. 누가 뭔 얘긴데? 아니 변명해 보세요. 놀부가 한 40대 정도. 아, 40대가 된 놀부같이 심술 긋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 심술구준 40대가 수업하겠습니다. 자, 네. 인정하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막 늘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뭔가 역시 소수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장면에 극대화. 그러니까 그 흥미롭고 독자가 이렇게 뭐죠 관심을 가질 만한 장면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다른 말로 확장적 문체예요. 그러면 그 맞지? 네. 확장, 그 확장시키는 거죠. 여기서 뭡니까? 그러니까 하지만 중요한 물건을 잃고 쓸데없는 것, 쓸데없는 것을 들고 허둥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걸 이제 해학적으로 같은 해학적인 어떤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이거 그 뒤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본관사또는 본관사또 변사또를 희화하고 있죠. 우선 똥을 쌉니다. 처음부터 더럽지. 똥을 싸고 멍석구멍 새항지 눈 뜨듯하고 그러니까 눈만 딱 뜨는 거죠. 내 안으로 들어가서 추워라 문 들어온다 바람 닫아라 물 맞는다 목적 이것도 뭡니까? 이거 뭐고 이거는 지금 이게 원래는 바람 들어온다 문 닫아라 맞지? 네. 이건 언어 도치에 의한 언어 유희입니다. 이런 언어 유희나 아니면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통해서 부정적인 문인 변사또를 희화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그다음 뭐 비에는 이제 변사또 벌 주는 거죠. 봉고 바지카가 아닙니다. 넘겨보면 183쪽에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점은 또 생략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추장이 불려서 처음에는 좀 이렇게 뭐고 자기 아닌 척하지. 네. 그건 이제 뭐 그것도 정지를 좀 시험해보는 장면이 볼 수도 있죠. 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는 나다. 그러니까 다 좋아하죠. 그런 어떤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 185쪽에 요걸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이거 하고 싶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 교재에서 유일하게 있는 설화입니다. 네. 용소와 며느리 파입니다. 네. 뭔지 아나? 네. 뭔데? 여기서 나왔나? 여기서 배웠나? 아니요. 뭔데? 그냥 안 쳐봐. 용서가 사람이잖아요. 용소가 사람이라고? 네. 소가 뭐냐? 소가 웅덩이 큰 연못은 물 웅덩이. 한 개도 안 아깝죠? 와, 완전 틀렸는데. 설화입니다, 설화. 며느리가 엉덩이 가서 바위 씹는 거잖아요. 응? 그리고 지명전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설화는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그거 아나? 네. 설화는 뭐가 있습니까? 세 가지. 전설. 신화, 전설, 마지막 싫어. 싫어. 실화? 힌트. 힌트는 초성, 마동. 마동석. 매도. 뭐? 매도. 매동. 뭐? 민간의 이야기. 마당. 민도. 민담. 그러니까 신화, 전설, 민담이 있습니다. 우리 고전 문학에서 설화. 그러니까 설화는 아까도 잠깐 했지만 서사갈래 중에서도 구비 문학이죠. 우리가 보통 소설은 다 보니까 기록 문학이고 맞죠? 네. 설화는 이제 구비 문학,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설 전단기라고 보면 되겠죠. 아직 문자가 정착되기 전에 또 이야기를 우리가 즐겁게 했죠. 그때는 이렇게 말로 할 수밖에 없다. 말로 하니까 뭡니까? 당연히 분량도 짧고 네. 구조도 단순하겠죠. 네. 왜냐하면 말로 하니까. 네. 신화는 신의 이야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신화하면 가장 생각하는 게 뭡니까? 단군. 그리스 로마 신화인가? 그건 다른 나라잖아요. 그건 이제 신이 나오잖아요. 제우스를 비롯해서 신들의 이야기잖아.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신이 직접 나오는 이야기는 잘 없죠. 단군. 그러니까 단군 신화가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신화는 보통 건국 신화입니다. 단군 신화가 고조선 건국 신화 이거 맞지? 그밖에 뭐 상부, 뭐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공신화가 있고 뭐 가장 유명한 건 우리가 뭐나 고구려 주몽 신화죠, 맞죠? 주몽 신화가 제일 유명합니다. 유명한. 그다음 건국 신화가 있고, 근데 거기도 신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건국의 주체가 신은 아니고, 형은 너무 맞죠? 너무 이야기가 해보면 너무 왜냐면 실존은 나라가 있는데 그걸 신이 만들 때 하면 이 나라가 너무 호황되잖아. 그러니까 그 부모나 할아버지 쪽이 이제 신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주몽도 뭐다? 기억납니까? 네. 주몽도 아버지가 해모수였죠. 네. 해모수가 신의 자손, 하늘 신의 아들이죠, 맞죠? 네. 어머니는 유아부인, 그거는 물의 신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외할아버지가 다 신이야. 네. 그러면 창세기도 신한가요? 창세기가 뭔데? 성경? 아 네. 그것도 신하라고 할 수 있나? 신하죠, 그것도. 근데 그거는 신한가? 모르는데. 혹시 기독교 없나? 없어요. 없나? 수비 들어다가 왔는데. 네? 교회 안 다니나? 도쿄. 뭐? 도교? 무교? 네. 여기 교회 안 다닐 것 같다, 무슨 느낌? 도교. 어? 도교. 목욕이나. 그럼 교가 아니잖아요. 야, 네 목욕하라고 줘. 못 참겠다 우리가. 그럼 모욕. 오 맞네. 자, 전설은 신화도 뭐 맞죠? 비현실적 이야기잖아. 네. 근데 전설도 그런 비현실적 요소가 있는데 신화는 이제 건국 신화, 진짜 신이나 신적인 게 나오는 거고, 전설은 이제 좀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는 이야기죠. 보통 이제 뭐 귀신이 나오거나 아니면 뭐 선녀 이런 거 나오거나. 이거 전설은 그게 많습니다. 여기도 전설 아닙니까? 네. 지명에서 뭐냐니까 이 지명이 어떻게 생겼는지 봅니다. 어떤 뭐 바위 이름 여기 보면 용소라는 연못이 있고 또 그 옆에 바위 이름이 며느리 바위야. 그게 왜 이렇게 됐는가? 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증거물이죠. 증거물. 보통 어떤 뭐 마을이나 아니면 지명이나 아니면 바위나 이런 자연물 같은 그 증거물에 얽혀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민담은 이제 뭡니까? 이거는 야들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증거 전설은 비극적인 결말이 많다. 알죠? 그것도 비극적인. 민담은 그런데 행복한 결말이 많습니다. 네. 이거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음. 해학적인 경우도 많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용수와 며느리바위는 선화 중에서 전설이면서 지명전설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런 게 있습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교과서 같은데 이런 이야기 나올 때 뭐뭐 했다 이렇게 안 하고 이거 뭐 써야죠 여러분들? 얘기지. 응? 처음에 좀 용소는 장현읍에서 한 20리 되는 거리에 있는데 장현읍에서 그 서도민주로 유명한 몽군포상이 있는 데거든. 그 몽군포 가는 길 옆에 그 이인지 바로 길 옆에 용수하는 것이 있는데 그 전설이 어떻게 됐냐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옛날 옛적 얘기지? 뭡니까 이거는? 실제 어떤 할아버지가 맞죠?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적어놨지. 네. 그럼 뭘 살린 겁니까? 이 선화는 공장가. 구어체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자가 이야기하는 화자가 청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려주겠죠.
그러니까 그 왜 이렇게 적어놨냐면요. 실제 선화가 당시에 뭐 아주 옛날이겠죠. 당시에 이렇게 선화가 표현되고 또 수용됐을 때 그때 이런 형식이죠. 진짜 이야기 아까 했지만 이야기 뭐 재밌는 거 없나 하니까 이게 이 용소 요 주변에 용소라는 것이 왜 그런지 아나 하면서 얘기 되겠지. 그러니까 교과서도 뭡니까 교재도 뭡니까 그 구어체를 살린 겁니다. 하여간 용소는 장려부에서 20리 등이 걸려 있다면서 그래서 이 용소가 이제 뭡니까 아까 했지만 용소가 뭐다 용소가 이야기의 신빙성을 부여하는 증거물이죠. 실제 장년읍에 20년 된 거에 용서한 곳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진짜 실제로 있잖아. 장년읍이 이거 인지 모르지만 서도민요 몽군포가 어디 있지? 이게 전라도 쪽인가? 아니요. 아니 북한의 그 평안도 쪽인가? 서도민요? 내 마음이 다 아니라 그런 거지 맞지? 아니에요. 몽군포가 어디 있노? 성이 누가 좀 검색해봐. 몽군포 어디인지. 제가 검색하고 있어요. 데이터 잘 터지는 애 누구인가? 몽금포. 몽금포 어디 있노? 네이버 지도에서 한번 아마 있지 싶은데 북한인 것 같은데 느낌. 북한 황해남도 맞지? 룡영군. 황해남도? 황해남도 룡영군. 몽금포 타령. 황해남도가 어디지? 황해도. 황해도는 이쪽인데 강원도 위에가 황해도 아닌가? 황해. 그건 잠깐 낸가. 북한의 왼쪽 중에 왼쪽이에요. 제일 황해남도. 왼쪽, 완전 왼쪽이에요. 그래? 네, 최서단. 어? 최서단. 최서단? 네, 최남단선. 북한인 맞죠? 갈 수가 없네. 자, 나 보면 옛날에 그 지금 용소 있는 자리가 장제는 큰 부자 있죠. 또 부자가 장제입니다. 장제 첨진의 집터 자리라 그래. 그러니까 큰 부자인 첨진의 집터 원래 집이 있던 자리라는 겁니다. 그래 장제 첨진의 집터 자리인데 거기에서 그 영감이 그 첨지가 인지 자꾸 인지 나오죠. 인지는 뭡니까 이게? 황원색 이름이. 맞네. 맞네. 너 이거 몇 년 가르치고 있는데 처음 인지. 인지하셨네요. 인지 이제 인지 있네. 인지를 인지했네. 인지상정이요. 근데 이 인지는 그 인지가 아니고 이젠. 그러니까 여러분 말버릇이죠. 선생님도 이게 수업할 때 보면 아마 여러분들 나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느끼는 말버릇이 있죠. 내가 뭐 어떤 특정한 말을 많이 쓴다든가 이런 게 있잖아. 네. 나는 맞죠 이런 거 말씀드렸습니다. 맞죠? 니는 맨 자니까 못 듣는. 나는 다 지금 다 느끼고 있. 맞죠? 자연스럽지 맞죠? 네. 난뭘 맛있지? 맞죠. 맛있죠? 니 그거 맛있지? 왜 이거 안 받아줘? 자 그래서 인지는 이거는 여러분들 원장님 이름도 아니고 인지하다 때 인지도 아니고 이거는 요 인지는 이것도 살린 거죠. 이 구어체를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그 어떤 누군가가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이렇게 녹취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상투적으로 붙는. 예전에는 혼자 버릇처럼 계속 이렇게 말할 때 붙는 것을 보고 군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어체에는 이런 특성이 있죠. 개인에 따라서 이런 군말이 맞죠 반복되죠. 군말은 한말은 생말이요. 응? 됐고. 그래서 학교 선생님은 그거 있다고. 선생님도 옛날에 보면 뭐 어이 이런 거 많이 했으니까 맞죠. 뭐 할 때마다 어이 이렇게 하잖아. 없나? 네. 맞다 아이가 뭐 계속 이어서 없어요. 그제 이거 요즘 그런 없나? 다 네. 없어 많은데. 다 MZ세요. 뭐로? 다 MZ세요. 돼지. 여기 돼지죠. 네. 우리 먼저 읽어봤다. 돼지. 네.
타격나 보네. 자, 좋은 집을 짓고 있었는데 그 영감이 아주 깍두기가 아니고 깍쟁이가 돼서 인지 뭐 다른 사람 도무지 뭐 도와도 주지 않고 돈만 모아도 그런 유명한 영감이 돼서 거기 사람들이 인지 맞으면 돼지 하는 그런 영감이라네. 자, 나에서 알 수 있는 이 영감의 성격은 뭐다? 우선 부유하지. 네. 하지만 뭐가 없다. 개념. 그건 니고. 인정이 없죠. 인색하다. 맞죠. 그래서 답은 국어하는 사람이 국어를 봐도 당체 주질 않고 대개 중들이 인지 그 시주를 와서 시주를 하러 와도 도무지 주질 않고. 그러면 시주가 뭔지 알죠? 요즘은 거의 그런 게 이제 아파트 다 사니까 그런 게 없는데 옛날이니까 선생님도 어릴 때 기억해 보면 주택 살 때 보면요 한 번씩 초인종 누르는데 가보면 이제 스님이 서 있어요. 진짜요? 뭐 쌀 같은 거 달라고 막 이렇게 바람 같은 거 있잖아요. 보자기 같은 거 거기 그런 그 한 번씩 있습니다. 생긴 게 아니라 도적 아니에요. 저 시대 줄 알았는데 내가 뭐저 그래도 80년대 그러니까 스님이 한 번씩 와갖고 시주와 그때 그러니까 쌀 곡식 그건 옛날이고 그러니까 보통 돈을 주죠. 그러니까 만약 불교를 믿는 집안이면 스님 왔으면 주죠. 기독교 믿는 집안이면 때려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십자도 막 이렇게 하겠죠. 기독교 없다고 했지. 저 크리스천인데. 네가 크리스찬이면 내가 예수님이다. 진짜 집안이 다 크리스천이에요. 우리는 알잖아. 저희 작은 고모. 니는 지금 그래서 쫓겨난 거 아이가?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빨리 합시다. 그래서 이게 이빨 뜯는 것까지 치려고 지금 또 거슬려고. 소문이 나쁘게 나 있는 옌겜인데 어느 여름철에 거기서 인지 그 용소 있는 데서 한 20리 가면 불타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산은 딱 봐도 뭡니까? 부처님 산이죠. 불타산 맞지? 왜? 불타산 불타가 부처님 부처가 불타 얘가. 맞아요. 네. 물산이 뭐 불타가서 불타산이겠나? 맨날 산불 나서. 불타산은 전이 많기 때문에 불타산이 그런 전이 있는데 거기서 그 도승이 그 영감이 아주 나쁘다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그 불타산에 있는 스님 중 한 명이 뭡니까? 영감이 시주도 안 하고 한다 해서 듣고서 우정은 여러분들 이건 뭐 방언입니다. 이거 뭐가 우정. BJ. 우정인지 그 집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감이 나쁘다는 소리 듣고 우정 찾아갔지. 우정은 부사인데 어떤 뜻일까요? 굳이? 예쁜. 아니 부사니까. 우정이. 그러니까 뭐고? 영감이 그런 소문이 있던 영감의 소문 듣고서 이거요? 찾아간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찾아갔다 갑니까? 웃으면서 자 즐겁 일부러 적어서 그때 일부러 우정은 일부러 이건 다른 문화사본에 나옵니다. 일부러 찾아가서 목탁을 치면서 시주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뛰어나가면서 이놈 너희 중놈들이라는 것은 불능불사하고 불능불사 뭐냐면 시키면 놀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 무의도시가 된 거죠. 불능불사하고 다니면서 얻어만 먹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는 절대로 쌀한톨이라도 줄 수 없으니까 가! 하면서 맞죠. 소리 질러도 그대로인지 그 중이 이제 가지를 않고설라 복경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수습이 됩니까? 계속 버티고 있는 거죠. 복경하고 하면서 막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영감이 성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읽어보세요. 뭐 어떻게 하나? 때려요. 안 됩니다. 그건 스님을 때리면 안 되지. 어떻게 합니까? 파가서 읽으면서 소리를 질러 그대로. 그 가방에 뭐 넣습니까? 똥을 넣죠. 소똥을 넣습니다. 질차. 맞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쌀을 주고 없으니까 이건 다 가져가라 하면서 뭐 똥을 넣습니다. 그 스님 그러니까 그 스님 가지고 있는 그 뭐고 가방 같은 게 바람이 가는데 거기에 쇠똥을 막 넣는 겁니다. 하고서는 바닥에다가 쇠똥을 넣었단 말이야. 넣었다 이거 우리 사투리인데 그래도 그 중은 조금도 낯색도 변하지 않고서 맞죠? 그저
남이 아미타불만 부르다가 섬나를 그 새똥을 걸머진 채 바깥으로 나오는데 그 마당 옆에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가에서 그 장제 첨지의 며느리가 이제 쌀을 씻고 있다가 그걸 보고서 그 중보고송 얘기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가 자기 시아버지죠. 천생이 고약해서 그런 일이 있으니까 조금도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쌀 씻던 쌀을 바가지에다 한 바가지 보섬난 그 바닥에 여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끊겼네요. 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응? 다란 새똥 채워주니 거기다가 쌀 맞죠. 이거는 그렇게 또 맞죠. 실제로 생각하면 맞죠. 똥이 안에 있는데 다시 또 쌀을 넣었다 이거죠. 그 쌀도 뭡니까? 씻던 쌀이니까 물도 있으니까 물 이렇게 뭐고 물 적셔져 있는 쌀을 소똥에 넣어서 섞인 거죠. 이 옛날 손으로 하나씩 덜었나요? 응? 이 옛날 손으로 하나씩 덜었나요? 뭐 더러운 얘기 나올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뒤에는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그래서 이 도승이 고맙다 하면서 근데 니는 당장 너는 당장 이 집을 등지고 뛰어가 멀리 오지랖. 뛰어가 그리고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죠? 네. 그래서 며느리는 갑자기 그 도승이니까 무서워서 막 뛰어가요. 뛰었는데 등 뒤에서 보니까 막쾅 소리가 나는 겁니다. 계속 나 하니까 며느리가 가다가 또 인간적인 호기심 해서 뒤를 돌아보니까 어디에 있다. 저기 그 큰 집이 다 뭡니까? 없어지고 그냥 큰 연못이 있는 겁니다. 며느리는 어떻게 됐다? 돌이 되었다. 그렇지. 돌아보지 말았죠. 돌아보니까 돌이 됐다. 그래서 뭡니까? 용소 옆에 며느리 발견한 겁니다. 오 전설. 전설. 재밌지? 네 전설 뭐. 그래서 요거는 그 문제 풀어보시고 좀 쉴까요? 쉴까? 네, 스님이 응? 병에 걸린 거 먼저 하세요.